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일 7시 7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알랭바디우 수학 예창 5장하고 6장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뭐 세세하게 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맨날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문장 분석까지 하면서 보기에는 좀 다른 걸 빨리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볼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5장, 6장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내용이 피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깊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일단 5장인데요. 5장이 이제 수학은 행복을 만드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제 수학과 행복이 어떤 관련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바디우가 수학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질문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바디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절대를 받아들이게 하고, 이게 가장 중요했죠. 이 수학을 바디우가 좋아하게 한 이유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공리, 법칙을 어떤 제공하는 실체를 알게끔 하는 게 수학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수학자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 문제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언가를 체험하기 가장 쉬운 게 수학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학에서 논하는 그 탐구 대상이 자연과학과 다르게 순수하다는 거였어요. 수학이 다루는 대상이 순수하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과학보다 더 수학이 좀 더 이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대상을 놓고 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우는 비물질적이면서도 여기에서 절대적인 것 아니면 뭐 옳고 그름을 구별시켜주는 뭔가가 있네라는 거를 체험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그 학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자연과학은 이거 아니고, 자연과학은 이 비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니까 물질적 대상을 두고 하니까 그냥 자연 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한 대로 이제 파악을 하니까 인정하기가 편하고 파악하기가 편하고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비물질적인 건데도 비슷한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물질적이고 이제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학문으로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를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누리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칸토어 정리예요. 칸토어 정리. 이게 이제 제가 좀 약간 말이, 이 칸토어 정리에 대한 그 바디우의 말이 되게 좀 간소화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이제 찾아보면서 왜 도대체 바디우가 이런 식으로 칸토어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이걸 좀 찾아봤었는데, 이 바디우가 한 말이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이 칸토어 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을 쌓고 그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의도에서 저런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좀 듬성듬성이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뭐 100%의 수준이 있다면 바디우는 한 60%를 말하는 느낌이 강해요. 뭔가 전제 조건이라던가 왜 이걸 탐구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한 60점 아니면 70점 수준으로 그 글을 써놨어요. 칸토어 정리에 대한 그 칸토어 정리가 어떤 정리고 어떤 유의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도대체 왜 어떤 걸 보고 저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문제의식을 공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설명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디오는 칸토어 정리를 자기가 이제 깨닫는 과정에서의 만족감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이 이제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수학 통해서 조금 더 잘 접하기 쉽다, 자연스럽게 접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학은 지적 행복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분야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수학의 이제 이런 그 절대를 받아들이게 하고 비물질적 대상을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대를 또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측면에 따라 나아가게 되면
수학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관계, 윤리와 정치,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 우리는 잘못된 관계나 잘못된 정치적 입장, 윤리적 입장, 그 다음에 잘못된 과학적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수학적인 사고를 지닐 때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이상적인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런 논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이 누군가는 이제 그냥 상상에 의해서 탐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에 의해 탐구해놓고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훈련을 할 때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게끔 하려면은 약간 수학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좀 장려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디우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합리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데 정작 지금 필요한 그 바디우가 역설하고 싶은 거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역설하는 부분이고 그걸 위한 방법이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 이제 그 질문자가 얘기를 했었나 바디우가 얘기했었나 그러는데 예체능에서 얻는 뭐 손기술의 발달 아니면 뭐 이전에 그 시도하지 못했던 목표를 성취했을 때 이런 것도 그 이런 행복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취에 따른 만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디우는 그냥 욕구의 성취가 문제가 아니다. 욕구의 성취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뭐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욕구에 따른 행복이랑 그 다음에 지적 활동이나 뭐 노력에 따른 행복 이게 뭐 다르다 이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 철학자들 행복에 대해 논하는 철학자들은 늘 항상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탐구하거나 뭐 훈련하거나 자기 개발하거나 이런 걸 늘 얘기했기 때문에 이 욕구라는 거는 이제 뭐 1차적이죠 1차적인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네,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니까 그리고 수학이라는 그런 합리적 사고를 통한 행복을 맛보게 해주니까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학을 하면 행복해진다 이건 아니고 수학을 하면은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좀 행복이나 만족감을 누리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수학을 해봐라. 그러면 아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철학의 특수성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탐구를 통한 행복에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게 철학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모든 학문은 이제 지적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하면서 성취하고 탐구하면서 알아가고 하면은 이 만족감을 누려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철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로 지적 행복에 이르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왜 바디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지를 보게 된다면 철학은 답을 찾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탐구를 했을 때 지적 행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답을 찾았다면. 근데 그 답이 맞아? 그 답이 정말 절대적인 거 맞아? 너가 파악한 답이 맞아? 절대적이야?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회의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이거를 방어할 수 있어야 나의 행복이 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걸 성취했을 때, 어떤 걸 탐구해서 알게 됐을 때, 이 답에 대해서 맞아, 내가 파악한 거 답이 맞아, 절대적이야, 틀리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야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누가 자꾸 파악할 거냐, 어떤 학문이 자꾸 파악할 거냐 했을 때 철학이 한다라는 겁니다. 예. 철학이 이거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 탐구를 해서 파악을 하게 해준다, 이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적 행복을 누릴 때 적절하고 타당한 게 맞다는 근거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철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치 철학이 행복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리가 인간이 누리는 행복을 좀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뭔가 노력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우는 철학이 행복을 목적에 두고 있다, 철학이라는 학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행복과 관련된 철학은 사실 절대와 진리를 확보하면서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바디우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답이 맞아? 절대적이야?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면서 이제 자기의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절대적인 것이 있고 내가 절대적인 걸 찾았다 라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찾았다 라는 이게 확보가 돼야 이 탐구자들이 찾은 탐구의 결과물이 만족감을 주는데 유효해지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철학의 영역 중에서도 절대와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만 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철학의 분야로 나아갈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 전반이 그렇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바디우는 그냥 철학은 절대와 진리를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철학 전반에 대한, 철학이라는 것도 지금 말한다면 뭐 존재론이나 그 다음에 뭐 진리에 대한 진리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디우가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개념 형이상학으로 좀 가게 되면은, 뭐 다양한 개념들이 이제 탐구의 대상이 돼요. 예, 다양한 개념들이 탐구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여기에. 예, 형이상학 안에 존재론과 진리론이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이상학이 다룬다 이렇게 말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형이상학의 범주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개념들,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론과 진리론으로 다 항상 뭔가 관련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바디우가 조금 약간 철학을 너무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다. 철학의 영역이 큰데 이거를 좀 단편적으로 존재론과 뭐 진리론, 뭐 인식론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철학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이 뭐냐, 아니면 뭐 성격이 뭐냐, 그다음에 뭐 미덕이란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깔려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감정을 다룬다 해서 존재론이나 진리론이나 이런 걸 다루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 철학의 큰 범주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우가 철학은 행복을 목적에 두고 있다라고 말한 거는 좀 한정된 시선, 제한된 시선, 뭔가 철학을 잘못 말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우는 철학에다가 행복의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 이거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잘못 쓴 것 같다고 보고, 그다음 보면은 아무튼 이제 철학은 행복에 대해서 탐구하고, 탐구에 따른 행복이 탐구하면서 얻은 행복이죠. 그게 일반적인 향락보다 더 낫다. 앞서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일반적인 향락보다 탐구하는 행복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뭐 다양한 학자들이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철학자가 말하는 행복하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철학자들은 대체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디우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지금 5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장인데요 6장은 별 내용이 없어요. 짧기도 하고, 보게 되면은 이제 바디우가 목표를 세웠잖아요. 이상적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적인 걸 탐구해야 되고, 수학을 좋아해야 되고, 그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장에서 7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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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까지
다시 보게 되면 이처럼 이제 수학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합리적인 사고는 인간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수학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문제에 놓인 거죠. 바디우는 이제 사람들이 수학을 배울 때 실용성을 위해서만 배울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주입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흥미있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 요즘에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런 생각 많이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수학의 발달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배울 때 보면은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어떤 원리로 가는지를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정리가 왜 어떻게 발견되고 어떤 조건을 갖고 무슨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철학자들이 어떤 주석을 남겼는지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요즘에도 많이 언급이 되죠. 근데 이런 교육을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교육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공부들이나 작업들이나 연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각 분야에서 쓸 텐데 수학 교사가 이거를 다 취합해서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학 단체든가 어떤 단체가 나서서 지금 뭐 피타고라스 정리 잘 쓰시는 업체 있나요? 업종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취합해가지고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가 오가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조사하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수학 교사들도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뭐 할 때 쓸 수 있다 이거를 복합적으로 말해줄 수가 없죠. 좀 뭔가 수학 교육자랑 그 다음에 실무가 좀 수학의 실무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봄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좋은데 수학 교육자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거다. 너무 좀 투자나 연구를 위한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에서 철학을 배우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의문을 품고 뭔가 개념에 대한 의문을 품고 탐구할 여지를 만들고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수학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뭐 물리학적인 것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일단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을 풀어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학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뭐 자기 이제 친구였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철학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수록 안 배우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철학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철학을 배운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철학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분명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특정 순간에는 이제 철학적인 사고보다는 수동적인 사고를 배워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동적인 사고를 배워야 하는 시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철학적인 사고는 개인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인 사고도 어느 정도 익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배우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철학적인 사고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수동적인 사고를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수동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존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동적인 사고의 필요성이나,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수동적인 사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철학적인 사고 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실제 삶은 대체로 수동적인 사고입니다.
수동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지 철학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인 삶에 해당이 되겠죠. 수동적인 거. 예, 그러면서 뭐 사실 뭐 철학적인 사고를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지식으로서만 사고가 남아 있는 거지. 예,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어릴 적부터 가르친다 그래서 과연 정신교육이 되냐? 예, 이것도 저는 좀 그거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거 있죠. 성교육이랑 성역할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라든가를 보게 된다면은 그 공감이라든가 이제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7080 이때 이제 성역할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80, 90, 00 이 시대에 이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그 가정을 아내가 이제 주부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게 맞다라고 봤다면은, 이때는 이제 서로 돈 벌고 서로 뭔가 개인의 삶을 존중해야 되고 같이 가사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강해졌는데,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거는 문제가 느껴졌고 필요를 모두가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철학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항들, 예. 비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바꾼다고 했을 때 과연 되느냐? 이 당사자가 내가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해 라고 한다면 바꾸겠지만, 이러니까 바꾼 거예요. 이게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바꿨는데, 이 당사자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한 당사자가 왜 굳이 그런 것까지 바꿔야 돼 하면은 그 바꿀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게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디우가 지금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고 사람들이 수학에 관심을 가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하든 뭘 하든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흔한 말로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왜 못하냐면 그 실제 돈을 소비하거나 그런 사람이 자기의 그 행동이나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맨날 도박하고 있으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이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할 수 있냐, 이런 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철학 교육이 어릴 적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사실 저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튼 수학 예찬이라는 책은 결론적으로는 간단하죠. 수학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철학을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요즘은 합리적인 사고도 안 하고 뭔가 실체, 본질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잘 없고 그런 거 거부하는 경향이 너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정답이나 진리, 절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진리를 저도 옹호하는, 긍정하는 입장으로서는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것 같고 좋은 의도라는 것도 알 것 같은데 좀 비현실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물론 진리에 대한 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 책 내용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해야 되려나? 같은 입장인데 생각이 조금 달라, 이런 느낌이 좀 강한 책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로서 바디우 책 끝냈으니까 다른 책을 또 볼 건데 뭘 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그 영상을 하는 방법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조금 그 계획을 짜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생각을 마무리 짓는 대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